미생물 마이크로브 헌터스 사냥꾼 폴드 크리프지엠 2mm나 옮김 미생물 연구에 바친 13분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나가는 중에 스미스 미국의 이 연구자의 이 진드기 연구가 아주 진지하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부의 소들을 암살하기 위한 침투하는 것은 피를 빨아먹는 나이 든 진드기가 아니라 그 진드기의 새끼들이었다. 부화한 지 5에서 10일 된 작은 벌레가 살인자를 운반했다. 이제 들판이 위험해지는데 왜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었다. 어미 진드기가 남부의 소에서 뛰어내려야만 한다. 알을 낳으려면 며칠이 걸리고 그 알이 부화하려면 20일 정도가 걸린다. 새끼 진드기들은 기어 올라갈 소의 다리를 발견할 때까지 뛰어다녀야만 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런 이상한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풀지 못했을지 모르는 문제에 대한 그처럼 간단한 답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스미스는 따뜻한 시험관 내에서 수천 마리의 새끼 진드기를 더 얻자마자 자신의 놀라운 발견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해냈다. 비행기에서 나온 진드기가 붙은 북부의 소는 모두 텍사스열에 걸렸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아온 것처럼 그는 이 정도 증거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1890년 여름이 끝나가면서 날씨가 추워졌다. 그는 축사에 석탄난로를 설치하고 난방이 되는 방에서 진드기를 부화하고 소를 더운 축사에 넣고 그 작은 진드기들을 열심히 소에게 붙였다. 태양을 대신한 난로가 진드기를 키웠고 그 소는 겨울에 텍사스열에 걸렸다. 대자연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스미스와 킬버는 두 번의 여름을 더 들판에서 걸어 다녔다. 그들은 연구의 이음새를 모두 단단히 붙이고 모든 논쟁에 답을 하고 저명한 수의사들이 할지도 모르는 질문에 대한 놀랍고도 간단 명료한 답을 준비했다. 또 그들은 면역에 대한 이상한 사실도 발견했다. 여름에 텍사스열을 한두 번 약하게 앓았던 송아지는 그 다음 해에 면역이 안 된 소들에게는 확실히 치명적인 들판에서도 별 이상 없이 풀을 뜯었다. 이 사실을 안 스미스는 왜 남부의 소들은 텍사스열에 걸리지 않는지를 설명했다. 남부 지방에서는 모든 것에 진드기가 있었고 이 질병이 만연했다. 남부의 소들은 항상 진드기에 물렸고 그 이상한 배 모양의 미생물이 늘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들은 혈액에 미생물을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송아지 시절에 약하게 병에 걸려 면역을 획득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가슴 저리긴 했지만은 4번의 여름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마침내 1893년에 스미스는 텍사스열에 대한 모든 복잡한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에 말했다. 바로 그때 모든 질병의 박멸을 예언했던 파스테르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레벤후크나 코후 그리고 다른 천재적인 미생물 사냥꾼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고 있지만 자연의 수수께끼를 그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풀어낸 사람은 이전에는 없었다. 총명한 소년이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뉴턴이라도 경의를 표했을 것이다. 텍사스열의 특성, 원인, 그리고 예방에 대한 연구는 베토벤의 8번 교향곡과 견줄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둘 다 웃을 만큼 간단하지만 그 주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완벽하게 만들었다. 마치 대자연이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무한히 복잡한 것처럼 이렇게 유명한 파스텔이나 코후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참 이 스미스의 또 이 진드기 연구가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감염된 소들은 괜찮은데 갑자기 나타난 큰 소들은 거기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스미스의 보고서는 인류가 한 고비를 넘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질병이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곤충에 의해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곤충을 없애고 가축들을 소독에게 적셔서 씻어 진드기를 모두 죽이고 북부의 소들을 진드기가 없는 안전한 들판에서 기르면 텍사스 열은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가축들을 소독액으로 씻고 있고 한때 미국의 수많은 가축들을 위협하던 텍사스 열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스미스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보고서가 한 일의 시작일 뿐이다. 남아프리카의 초원과 위험한 숲풀에서 스코틀랜드의 건장한 군의관 소령 채채 파리에 물리는 것이 단지 귀찮은 일일 뿐 아니라 플라이, 채채, 테스트, 파리란 말이죠.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에 인도와 이탈리아에서 영국인과 이탈리아인은 모기 떼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실험을 꿈꾸고 계획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하겠다. 내가 할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내려온 전염병들은 이제 인간의 완벽한 통제를 받고 있고 치명적인 확률은 거의 없어졌으며 사나운 야생 동물이나 파충류에게나 어울리는 정글에 세워진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인간 생활을 말해준다. 지금 거의 잊혀진 미생물 사냥꾼인 스미스는 변화된 세계를 상상할 권리를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준 인물이었다. 한 스미스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졌고 데이비드 브루스에 대해서 이제 쭉 볼까요? 데이비드 브루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어서 볼까? 그냥 데이비드 브루스 채채 파리를 추적하다. 젊은이 영국군 의료부대의 의무성 장군의 붉어졌던 얼굴은 더욱 푸르락해졌다. 나는 자네를 인도로 보낼 수 있고 잔지바르나 팀북투로 보낼 수도 있네.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보낼 수 있단 말일세. 장군은 소리를 질렀고 화가 치민 얼굴은 거의 보라색이 되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두게. 난 자네를 나타리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걸세. 격리를 하고 물러나오는 것 말고는 데이비드 브루스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남아프리카로 미생물을 사냥하러 가기 위해서 그는 계획을 세우고 간청을 하고 로비를 하다가 결국 장군을 화나게 만들고 말았다. 189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미국의 데오발드 스미스가 미생물 사냥에서 혁명적인 도약에 막 성공했을 때였다. 진드기가 치명적인 질병을 한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데이비드 브루스는 이제 그의 뒤를 따르기를 원했다. 정치에 모를 미생물들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는 살기에는 지옥 같았다. 황력성 황미모사 숲과 정글에서는 수백 종류의 파리와 진드기와 모기들이 윙윙거렸다. 아프리카는 새로운 발견과 흥미진진한 현미경 관찰과 위로운 벌레 사냥을 하기 위한 땅임에 틀림이 없었다. 데이비드 브루스가 원했던 일들을 그의 상관이나 선비애들은 반대했다. 에든버러 의과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그는 영국군 의료부대에 들어갔다. 싸우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미생물 사냥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을 하려고 들어갔다. 브루스도 그의 애인도 돈 한 푼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철이 없다고 했다. 데이비드가 병원 개업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어쨌든 브루스는 군대에 들어갔고
일렬의 천단들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모범적인 군인이 아니었다. 복종할 줄을 몰랐고 분별이 없었다. 오늘날에는 아직 소위인 그가 대령의 지시에 반대하면서 도리어 위협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부도 노동자같이 벌어진 어깨에 두툼한 가슴, 흰된 불크도 부러워할 만한 콧솜을 가진 사나이였다. 필요하다면 그 대령을 엎어버리고 군법 회의에 나가서 웃어 젖힐 사람이었다. 그는 지중해 말타 섬에 주둔해 있는 영국군의 배치를 받았고 아내와 함께 갔다. 그것은 그들 부부의 신혼여행이었다. 군인으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는 낭만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이었다. 그 섬에는 말타열이라고 불리는 원인 모르는 질병이 하나 있었다. 그 병에 걸린 병사들은 정강이 뼈에 심한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군대에 입대한 날을 저주했다. 브루스는 가만히 앉아서 고통받는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쓸데없는 바보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말타열의 원인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궁지에 빠뜨렸다. 버려진 오두막에 작은 실험실을 차렸다. 그가 실험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작았다. 말타열을 일으키는 정체모를 세균을 배양하기 위해 몇 주 동안에 소고기 추출액과 한천으로 배지 만드는 법을 배웠다. 분명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지했던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경험이 없었던 그는 손과 얼굴에 온통 끈적끈적한 한천을 묻혔고 제복이 얼룩졌다. 배지를 여과하려면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지금이라면 실험실 기사가 몇 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몇 주가 걸렸다. 그는 심한 욕을 입에 담았다. 결국에 테니스장에 있던 부인을 불러서 도움을 청했다. 연봉 $1,000로 한 마리에 $1 75센트 원숭이를 아낌없이 샀다. 그는 병으로 고통받는 병사들의 혈액을 원숭이에게 주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그의 손을 빠져나와서 물고 핥혀서 그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를 불렀다. 이 원숭이를 좀 붙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그의 아내는 조수가 되었다. 그렇게 30년간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었다. 어떤 미생물 사냥꾼이 보았던 것보다도 위험하고 불길한 구덩이 속에 남편과 함께 들어갔고 가난을 함께 했으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남편의 영광에 기쁜 얼굴로 미소 지었다. 그는 유명하지 않지만 대단한 업적을 가능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헤맸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 일하던 이 신혼부부 세균학자들은 말타열의 원인균을 찾아냈다. 도대체 브루스는 요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주둔군 상관이 물었다. 왜 병든 병사들을 치료하지 않는 거지요? 무엇을 하느라고 실험실이라고 부르는 곳에 붙어 있는 건가요? 그들은 그를 보고 멍청이, 망상가, 변변치 못한 원숭이 조련사, 시험관으로 물장난을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가 말타열을 일으키는 그 작은 세균이 어떻게 염소의 젖통에서 영국군의 혈액으로 옮겨가는지 알아내려는 순간 그는 25년 후에 이 일을 해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집트로 정근 명령이 떨어졌다. 하나의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네틀에 있는 여권 의과대학에서 미생물 사냥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는 중요한 질병의 원인균을 발견하지 않았던가? 거기서 그는 나탈과 주를랜드 등지의 식민지를 다스리던 월터 헨리 허친슨 각하를 만났다. 두 탐험가는 함께 미래를 꿈꾸고 계획했다. 각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아마 데오발드 스미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의 행정관으로서 유니언 잭의 깃발 아래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만들 꿈을 꾸고 있었다. 브루스는 제국의 번창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사람을 쓰는 아프리카의 벌레와 파리의 치매는 동물에서 동물,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다니는 미생물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와 그의 아내는 오지에서 특이한 질병을 연구하고 싶어 했다. 겨우
대위였던 그가 장군을 찾아가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폭발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때였다. 그러나 장군이라도 부하들이 바라는 것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상관들의 초청을 받았는지 브루스와 그의 아내는 주를랜드의 우본보를 향해서 하루에 10마일씩 항해해 1894년 나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이정천막 속의 그늘에서도 가끔 기온이 섭씨 41도까지 올라갔다. 채채 파리가 떼를 지어 다녔고 그들을 향해서 고속열차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마치 작은 독사처럼 찔렀다. 하이네와 사자도 그들 곁에서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브루스와 그의 아내는 주를랜드 최초의 영국 나가나 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행복했다. 그들은 나가느라고 불리는 질병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명령을 받았다. 그 지방의 고유 언어로 이름 붙여진 이 병은 남아프리카의 광활한 지역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냥하기에도 위험하고 그곳을 여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인 황량한 것으로 만들었다. 나가나는 영혼이 침울하고 약해짐이라는 뜻이다. 잘생긴 말 속으로 나가나가 숨어 들어가면 말을 가죽끈이 곤두서고 털이 빠졌다. 말배 속 물주머니에서 나가나가 자라면서 말들은 말라갔고 코에서는 묽은 콧물이 떨어졌으며 눈에는 뿌옇게 막이 끼어서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쓰러져 죽었다. 나가나에 걸린 말들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죽었다. 농부들은 가축을 들여왔는데 최상의 상태로 온 살찐 소들이 나가나의 병으로 죽었다. 살찐 소들을 멀리 떨어진 도살장으로 몰고 가면 털이 다 빠지고 가죽만 남아서 도착했다. 동물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 이상한 지역이 있었다. 사자나 코끼리를 잡는 사냥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사냥꾼들은 안전해 보이는 잡목 숲을 속에다 그들의 말과 노새를 메어 놓았다. 그런데 그 이상한 지역에서는 말과 노새들이 기운을 잃었다. 그래서 가끔씩 사냥꾼들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브루스와 그의 아내는 60마일 평원 넘어 동쪽으로 인도양이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 평원에는 황록색 미모사 숲 사이사이로 선명한 녹색의 풀밭이 있었다. 그들은 언덕 위에 실험실을 차렸다. 현미경 2대, 슬라이스 글라스 몇 개, 칼과 주사기 조금, 그리고 아마도 시험관 몇십 개가 다였다. 오늘날의 똑똑한 의과 대학생이 그런 유치원 같은 실험실을 본다면 고웃음을 쳤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아래쪽 평원에서 데려온 병든 말과 소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동물들은 나가나 병으로부터 안전한 우본보 언덕 위에 척박한 땅에서만 기를 수 있었다. 그러나 농부들의 비옥한 평원의 풀밭으로 가축들을 몰고 내려가는 10대 1의 확률로 나가나 병에 걸리지 않고 살을 찌울 수 있었다. 브루스는 말들의 길을 면도한 다음 해부용 메스로 찌어서 피 몇 방울을 받았고 그의 아내는 말들의 발길질을 피하면서 그 피를 얇은 슬라이스 글라스에 문질렀다. 정말 더운 날씨였다. 땀 때문에 현미경 렌즈가 뿌옇게 보였다. 그들은 여러 시간 동안의 현미경을 보느라서 목이 뻣뻣해져도 즐거워했다. 빨간 테두리가 생긴 눈을 보고 서로 우스갯소리를 했다. 병든 소와 말들에게 이상한 병명을 붙여주었고 줄루말을 몇 마디 배우기도 했다. 장군이나 상관의 존재를 잊고 브루스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연구자가 된 기분이었다. 곧 그들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병든 말에서 얻은 혈액 표본을 현미경으로 보는데 맹렬하게 움직이는 무엇인가 쌓여있는 엷은 노란색 혈구들 틈으로 보였다. 그는 현미경의 시야를 슬라이드를 따라서 옮기다가 혈액세포들의 정글을 벗어났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소동의 원인균이 시야로 뛰어 들어왔다. 그것은 이상하게 생긴 작은 동물, 하지만 어떤 평범한 미생물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는데 뒤쪽은 뭉툭하고 앞쪽은 길고 가는 채찍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그 채찍으로 앞을 헤쳐나가는 것 같았다. 그 동물은 가늘게만 여송연처럼 생겼다. 다만 구부러질 수 있었고 가끔씩 몸을 매듭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으며
몸 전체를 가로지르는 투명하고 우아한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다. 또 다른 한 마리가 현미경 시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들어왔다. 정말 기이한 동물이었다. 그들은 보통 미생물처럼 바보같이 움직이지 않고 마치 작은 용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하나의 적혈구에서 다른 적혈구로 소녀들같이 이동했다. 적혈구에 달려들어 귀찮게 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적혈구를 끌고 당기면서 자기 앞쪽으로 밀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직선으로 움직여서 혈구 덩어리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트리파노좀 파동편모충. 파동편모충이야. 브루스는 소리치며 서둘러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나가는 병에 걸린 동물들은 모두 이 지느러미가 달린 동물을 갖고 있었다. 혈액, 부어오른 눈의 분비물, 피하 지방 대신에 생긴 이상한 노란색 젤리 같은 물질에서 발견이 되었다. 건강한 개와 말과 소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가축들의 병이 깊어질수록 이 잔악한 뱀들은 혈액으로 더 많이 몰려들었고 죽을 때가 되면은 이 미생물들은 덩어리를 이루어 몸을 비틀어 대었다. 동물의 피가 마치 그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끔찍했다. 하지만 이 트리파노솜은 병든 동물에서 건강한 동물로 어떻게 옮겨가는 것일까? 여기 언덕 위에서 우리는 건강한 동물과 병든 동물 같은 우리에 넣어 기르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한 동물이 병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여기 언덕 위에서는 나가는 병에 걸린 소나 말이 한 마리도 없었다. 브루스는 중얼거렸다. 왜일까? 그가 실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때 관리들이 다시 그를 찾아냈다. 아마 그 나이든 장군이 기억해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간 브루스 소령은 당시 창디푸스가 주행하던 피터 머리츠 브루크로 정근 명령을 받았다. 잠깐만요. 이렇게 겨우 5주 동안만 이 일을 하고 그들은 피터 머리츠 브루크로 길을 떠났다. 그는 장티푸스에 걸린 병사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시체가 사방에 널려있는 그곳에서 장티푸스에 대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썼다. 죽은 자의 집에서 병든 공기로 숨쉬던 브루스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여왕을 위해서 영틀을 소호하려고 떠나는 원정 전투의 군의관으로 투입됐다. 헨리 허친슨의 줄은 엉켜버렸고 그의 인생은 끝장난 것 같았다. 다시 나가는 병을 연구할 기회가 올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원정대가 정글로 1,200마일쯤 들어갔을 때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한 이 작은 군대에 모든 말과 노새가 죽었다. 남겨진 사람들은 걸어서 돌아와야만 했다.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 돌아왔고 그 몹시 여인 사람들 중에서 데이비드 브루스는 가장 원기왕성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거의 1년이 낭비됐다. 하지만 누가 데이비드 브루스의 천적인 고위 관리들이 그의 연구를 방해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브루스를 바라본 그들의 강인함과 코스염 그리고 부귀로운 전사와도 같은 불이기에 몸을 떨었다. 이 사람은 군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러나 그들은 너무 바빠서 그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헨리 허친슨은 곧 다시 압력을 넣어서 1895년 9월에 브루스와 그의 아내를 우본보로 돌아가게 했다. 나가는 병이 어떻게 병든 동물로부터 건강한 동물로 옮겨지는지 그 의문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브루스는 테오발드 스미스처럼 사람들의 육감과 미신을 존중하고 그것을 조사했다. 자신은 초과학적인 생각을 가진 적도 허풍을 뜬 적도 없지만 그는 사람들의 육감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것을 시험해야만 했다. 나가는 병의 원인은 채채 파리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떤 유럽 사람이 말했다. 파리가 가축을 물어서 일종의 독을 넣습니다. 나가는 병의 원인은 큰 동물입니다. 지혜로운 줄루 초장과 주술사가 말했다. 물소와 얼룩말 그리고 영양들의 배변이 풀가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말과 소가 나가는 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왜 항상 우리의 말들은 파리가 있는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나가는 병을 병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유럽 사람들이 물었다. 동물들에게 물이나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지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줄루 사람들이 대답했다.
브루스는 양편의 이야기를 잘 듣고 두 가지 생각 모두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는 건강한 말들을 골라서 주둥이를 두꺼운 천으로 싸맸다. 아무것도 마시거나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말들을 언덕 아래 미모사 숲에 있는 쾌적해 보이는 지옥으로 끌고 가서 4시간 동안 두었다. 말들의 주둥이에 씌운 천이 벗겨지지 않는지 지켜보는 동안에 예쁜 갈색과 황금색의 채찍파리가 떼를 지어서 말들 주위에서 윙윙거렸다. 파리들은 발길질하는 말들에게 날아들었고 20초 내에 반짝이는 핏빛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세상이 파리, 채채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브루스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 파리들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후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는 매일매일 실험용 말들을 아래로 내보냈고 오후 태양이 우범보 뒤로 지고 있을 때 땀을 흘리면서 언덕을 다시 올라왔다. 그렇게 15일이 지난 어느 날 파리에 물렸던 말들 중에서 한 마리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머리를 쭉 늘어뜨리는 것을 보고 브루스와 그의 아내는 기뻐했다. 현미경을 보니 그 말의 혈액에는 지느러미가 달린 작은 악마 군단의 선봉장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정말 지능적으로 적혈구와 전투를 했다. 미모사 숲에 갔던 말들이 모두 다 그랬다. 그 말들은 거기서 풀 한 포기도 먹지 않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말들은 모두 나가나 병에 걸려서 죽었다. 좋았어. 하지만 아직 증명이 된 것은 아니지. 브루스는 말했다. 그 말들이 먹거나 마시지는 않았지만 공기중의 트리파노좀을 흡입했을지도 모른다. 의학계의 저명한 권위자들은 말라리아가 그렇게 사람에게서 전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바보처럼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브루스는 실험으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흩은 소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알 방법이 있어. 말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대신에 파리를 잡아서 오는 거야 라고 그는 소리쳤다. 그래서 그는 건강한 말들을 더 서서 위험한 병원에서 수천 피트 위에 있는 안전하게 두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언덕을 내려가서 파리 사냥 같은 바보 같은 짓도 즐겁게 했다. 미끼로 쓸 한 마리 말을 데리고 가서는 브루스와 줄루 사람들은 그 말 위에 앉은 채채파리 수백 마리를 조용히 잡아서 옥양목으로 만든 특이한 파리장 안에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에 언덕 위로 올라가 봐서 건강한 말의 등에다가 파리들이 밍밍거리고 있는 그 파리장을 올려놓았다. 파리장 한 면에 만든 유리창을 통해서 그 탐욕스러운 짐승이 옥양목을 뚫고 침을 꽂아서 피를 빨아먹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평원에서 마시지도 먹지도 호흡하지도 않은 말들이 모두 나가나 병에 걸려서 죽었다. 브루스와 그의 아내는 죽은 말들을 부검했고 병에 걸린 말 한 마리에게 유니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비수로 치료해 보려고 애썼다. 채채파리가 어떻게 해서 트리파노좀을 침으로 옮기는지 알아보려고 파리를 병든 계획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시간별로 또 날짜별로 파리가 건강한 개를 물게 만들었다. 그들은 죽어가는 어린 암소에게 뜨거운 커피를 마시게 했고 나가나 병에 걸려서 뼈만 앙상해진 개들을 안락사시켰다. 브루스 부인은 비단 씨를 멸군해 트리파노좀이 우글거리는 혈액에 적셨다가 건강한 개의 피하에 그 씨를 심었다. 그런 혈액이 얼마 동안에 치명적인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이제 채채파리가 나가나 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브루스는 물었다. 하지만 소나 말을 찌르는 채채파리는 어디서 트리파노좀을 얻는 거지? 파리가 있는 그 지역에는 몇 달 동안이나 나가나 병에 걸린 말이나 소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파리들은 몇 달 동안 감염된 상태로 지낼 수는 없어. 여기서 그의 생각은 틀렸다. 틀림없이 큰 야생동물들로부터 오는 거야. 그것은 그가 마음대로 생각한 생각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미묘한 일들을 잊었다. 파리 안에 있는 트리파노좀의 생활소를 추적하는 것 같은 귀찮은 일들. 그 미생물은 분명히 야생동물의 몸속에 있다. 그는 탄약 벨트를 메고 총에 장전을 했다. 숲으로 들어가서 얼룩말을 쏘았다.
얼룩 영양을 잡아오고 큰 영양을 도살했다. 그의 죽은 동물들의 뜨거운 심장에서 주사기로 혈액을 뽑아가지고 언덕 위로 뛰어 올라왔다. 그는 그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지만 트르파노점을 찾을 수 없었다.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안 보일지 모르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 혈액에 트리파노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정의 동물에게서 얻은 대량의 혈액을 건강한 개에게 주사했다. 그렇게 해 그는 나가나 병의 원인인 미생물이 야생동물에 잠복해 있다가 채채파리에 의해 좀 더 유순한 동물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브루스는 아프리카에 문을 여는 첫 발을 내디뎠다. 헨리 허친슨은 브루스에 대한 생각이 옳음을 알게 됐다. 채채파리를 조심하라. 그는 자신의 농부들에게 말했다. 채채파리를 죽이고 파리가 번식할 만한 숲을 없애고 채채파리가 트리파노점을 빨아먹는 영양들을 몰아내고 죽여라. 그렇게 브루스는 아프리카에서 나가나 병을 없애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호전쟁이 터졌다. 레이드 스미스에서 브루스와 그의 아내는 9,000명의 다른 영국인들과 함께 포위당했다. 그 주둔지에서는 30명의 내과 군의관이 있었지만 외과 군의관은 한 명도 없었다. 보호여인이 쏘는 폭탄이 날아와 터지면서 사상자가 늘었다. 신음 소리가 났고 보호인들이 쌌다말 절단이만한 다리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과 의사들 모두 칼을 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실험하는 연구자일 뿐이지요. 브루스는 말했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개와 기니피그의 원숭이를 수술했습니다. 병사들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릎이 으깨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클로로포름으로 마취하는 동안에 저는 옆방에 앉아서 무릎 관절을 제거하는 법이 쓰인 외과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을 했어요. 그의 다리를 구한 거죠. 그래서 브루스는 외과 과장이 되어서 싸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의 아사할 정도로 굶주렸다. 브루스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1924년 토론토의 한 병원에서 침대 위에 기대어 누운 기관지염에 걸리고 지친 그 거인이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 주었다. 그의 빛나는 눈은 주름지고 오래된 양폐지 같은 그의 피부를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미생물 사냥에서 이런 업적뿐만 아니라 그 무모했던 수술가 관리들과의 투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브루스는 낡은 공기 튜브의 깊은 곳에서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낄낄거리고 웃었다. 그 형식에 얽매인 관료들, 나는 항상 그들과 싸워야만 했죠. 그들에게 내가 더 강력한 사람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